이렇게 알코올성 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우리가 흔히 술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술을 분해하는 것이 이제 간의 역할인데요. 알코올을 간이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일은 간한테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간에 손상을 주기도 하고 간이 많이 피로해지게 되고 지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의 손상이 점차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초반에는 우리 흔히 들어본 알코올성 지방간이라 해서 뭐 지방간이라 그러면 간에 기름이 껴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순하게 이 간에 지방이 낀 게 아니고 알코올을 분해하고 알코올의 공격을 받다 보면 간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럼 그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상처 주변에 기름이 끼는 겁니다. 이게 알코올성 지방간이고요. 이런 상태가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알코올성 간염, 간에 염증이 생긴 건데요. 이 지방간 때문에 상처가 계속 생기다가 결국 이제 간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 염증성 상태에 불이 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보통 좀 술을 줄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간염이 올 정도가 되면 술을 굉장히 좀 오래 드셨고 많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술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제일 무서운 간경화가 오게 됩니다. 이 경화라는 건요.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은 아닌데 딱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딱딱해지는 게 경화인데 간경화 그러면 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간이 왜 딱딱해지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이 염증이 계속된다는 건 아까 불이 붙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불이 계속 붙다 보면 결국 숯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이 상처들도 많아지고 단단해지고 굳어 들어가면서 간이 결국 간경화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때부터는 이제 내가 간이 많이 나빠졌으니까 술을 끊어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간경화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복이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되기 전부터 술을 조금 조절을 하셔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알코올성 지방간부터 간염, 간경화까지 점차 증상이 심해지기 앞서서 술을 좀 줄이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쵸. 뭐 평소에 성우 씨도 술 많이 먹잖아요. 좋아하죠. 마시잖아요. 보통 술 먹고 나서 술떡 올랐다 이런 말 좀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얼굴이 좀 붉어지고 네, 오래 있는 것 맞아요. 같은.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주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방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예, 이 한방에서는요 주독을 습열이라고 해요. 처음 들으시는 단어실 텐데 말 그대로 습하고 뜨거운 게 습열입니다. 이 습하고 뜨거운 거 하면 생각나시는 게 우리 사우나 생각해 보시면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도 이 습식 사우나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뜨겁고 굉장히 막 깝깝해지고 열이 오르고 사람이 시뻘개지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이제 습열이 독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습열이란 게 간에 들어가게 되면요. 간이 이렇게 시뻘개져서 염증도 심해지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경화나 그런 질환들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습열, 주독이 위장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술 많이 드신 분들 중에 막 음식 먹으면 다 토하고 식사를 전혀 못하고 술만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설사한다고 하죠. 이 설사가 심해지면 결국 우리 혈변, 피똥 싸게 되거나 아니면 대장의 용종 같은 것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게 습열이 뇌로 가게 되면 알코올성 치매라 그럽니다. 기억력도 깜빡깜빡해지게 되고 이 인격도 조금 바뀌게 되고 이 술을 점차 더 못 끊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알코올 중독과 일반적으로 술을 많이 먹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아까 왕원 원사님 술 좋아하신다 그러셨죠? 그렇죠. 예, 최정 원장님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술을 많이 먹거나 좋아한다고 해서 다 알코올 중독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죠. 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술을 단순히 좋아하는 것과 중독의 차이점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첫 번째로 내가 술을 과하게 계속 먹다 보면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걱정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이런 게 생기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을 줄이지 못하고 또 술을 항상 먹게 되고 취해 있고 이러다 보면 내가 직업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겪다 보면 나도 이게 술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좀 줄여볼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내 의지와 다르게 해로운 걸 알면서도 줄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중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주변에서 볼 때
저 사람 좀 술이 너무 과한 것 같아. 너무 좀 신체적으로도 질병도 생겼다. 간도 안 좋다 그러고 술 좀 끊으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술이 요즘 좀 과한 것 같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나은데 오히려 버럭 화를 내신다거나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는 그냥 좀 힘드니까 마시는 거야 라고 부정하거나 오히려 거부하시는 분들은 좀 더 중독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내 의지로 제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알코올 중독은 분명하게 병으로 인식을 하고 치료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원장님, 한방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알코올 중독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예, 보통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항갈망제라 그래서 술이 좀 덜 당기게 만들어주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을 투여한다거나 아니면 간의 손상이나 어떤 신체적인 이런 여러 가지가 안 좋을 때는 입원 치료라든지 이런 집중 치료를 하기도 하고 상담 치료 같은 것도 받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첩약 중에 이제 술독을 좀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술을 좀 덜 당기게 만들어주는 막 가라 해성탕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방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런 처방들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요, 환자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본인 의지와 좀 다르게 좀 떠밀려서 강제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요, 입원 치료를 하시다가도 환자분들끼리 몰래 가서 술을 구해서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 병원복을 입고 도망가서 술을 드시고 이런 아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이 내가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의지를 가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내가 술을 못 참는다. 술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시는 분들은 그럼 내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결과가 좋은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 이 보호자분들이 술 드신 배우자를 두고 나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아이고 이 인간을 내가 가족인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요. 이 사람은 술을 조절할 수 없는 환자다. 뇌 질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따뜻하게 연민을 가지고 좀 돌봐주시면 또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술을 끊으려는 의지도 중요하고 이렇게 네. 치료를 받을 때 주변 도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